이해하셨죠? 예.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예요. 49페이지 간헐간자 방금 보고 왔는데 맞나요? 예. 간헐간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목표가 411번째니 간한다는 말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충고의 말을 행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글자를 살펴보면요. 말씀 원자가 일단 살펴봤더니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충고의 말을 하는 상황 관련돼서 말씀 원자가 달라붙었고요. 그 다음에 가릴간이라는 음의 글자가 달라붙더니 말씀은 또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려왔어요. 입으로 말을 하죠. 입으로. 근데 입만 있다고 입을 이렇게 펴는데요. 근데 입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혀의 움직임이 원활해야만이 말이 분명히 발음된다니까요. 입만 가지고 입 속에 혀가 없으면은 발음을 하는데 정확하게 발음을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혀가 조금만 짧아도 발음이 어눌해지잖아요. 네? 실장님 하지 뭐 실장님 하잖아요. 그래서 입과 혀를 이렇게 말씀했죠. 입과 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입이고요. 혀요. 말씀 원자 설명하신 분들 보면 간혹가다 뭐 악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말씀드린 것처럼 혀죠. 그런데 혀도 움직임이 원활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저 마취를 아파가지고요 수술을 하면서 마취를 한 환자가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 보면 어누르잖아요. 혀의 움직임이 원활해야 말이 제대로 쓰는데 움직임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혀라는 말도 혀다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 혀다가 오늘 난 켜다로 바뀌어요. 켜다. 켜다로 바뀌는데 켜다가 바이올린을 켜다, 톱으로 나무를 켜다, 뭐 할 때 쓰는 켜다거든요.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는데 움직여야 되고 톱 찌는데 움직여야죠. 켜다가 움직이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 켜다의 원말인 혀다에와 관련된 혀가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 움직임을 문자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움직임을 문자로 나타내는 방법. 점이나 선. 그 선을 이렇게 추가해요.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 원자가 아주 기본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말씀 원자 설명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선들이 추가돼요. 거기에 또 가입된 핵이 더 하나 더 추가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어디서 음악 소리가 피리 소리가 나니? 이 피리 소리가 나는데 뱀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뱀이 뭐죠? 코브라.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글자가 말씀 원자고 이게 혀하고도 관련되는 글자이기 때문에요. 요 형태에서 이렇게 생략된 형태예요. 요 핵이 생략도 또 봐야죠. 여기서 나온 글자가 해설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형태에서요. 그 형태 그대로 위로 옮겨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입속에 소리가 담겼음을 갖다가 표현은 요 글자에서 나온 글자가 소리 음자예요. 이게 해설자. 그 세 개 글자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소리음, 말씀은 해설자. 다 말씀 원자를 바탕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또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죽었다는 말을 갖다가 부음을 접했다 할 때 쓰이는 음자를 글자 있잖아요. 죽었다는 말 뭐 물론 사람 따라서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죽었다는 말이에요. 부음 할 때 쓰는 거죠. 요것은 말씀으로 쓰인 말이 설전을 벌인다. 혀싸움이 아니잖아요. 설전. 설전 그러면은 혀싸움이 아니고 말싸움이야 말싸움. 장광설을 늘어놓다. 길고 넓은 혀가 아니에요. 아이고 왜 이러냐. 이렇게 장광설을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길고 넓은 말이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길고 넓게 막 요점에서 너무 멀어지는 길고 뭐 넓은 말을 한다 이거죠. 부음 바로 그 세 글자예요. 소리음자, 말씀음자, 혀설자. 어디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소리음자를 설명을 하면은 말씀음자하고 혀설자를 동시에 설명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혀설자를 설명한다고 치면은 말씀음자, 소리음자 동시에 설명해야 돼. 왜? 같은 자행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가액이 되고 생액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 근데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꼭 가르치시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제대로 한자를. 자, 그런데 이 정도로까지만 말씀한자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릴간자가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꼭 정확히 알아야 될 글자인데, 가릴간자를 보니까 바탕이 되는 이 바탕에다가 점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가 가릴간자예요. 그리고 가릴간자를 제대로 하려면 이 글자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니까. 이 글자가 무슨 자냐? 묶을석이라는 글자죠. 자, 그런데 이 묶을석자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 설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 설명한 사람, 저 네이버 한자 사전에 들어가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은 뭐 인터넷을 안 보는 사람이 없고 뭐 공부를 한다고 치면 인터넷 자료를 검색했는데, 인터넷 자료에 네이버 한자 사전, 한자 사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이걸 나무를 갖다가 묶어놓은 형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설문해자예요. 이 글자를 갖다가 풀이한 설문해자에 어떻게 풀을 했냐면은 억글박자예요. 자성자 박을 때 쓰는 박자죠. 엇긋다 묶었다 이거예요. 엉는 것이 묶는 거니까 묶었다 그렇게 풀어놓고, 뭐 어떤 책에는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뭐 이렇게 써있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입구자로 썼고 이것은 예울리자로 썼죠. 근데 요것이 아니라 요것으로 설명해자는 썼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입구자, 옛날 사람들이 이거 에울리자를 큰 입구라고 했는데 그냥 입구냐 큰 입구냐의 차이점이 인데, 지금 이런 걸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정확히 안 쓰다 보니까 옮기면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옮겨놓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옮겨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 묶었다고 했으니까 나무를 에워쌌다는 것이 묶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구자로 설명,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요 글자에 대한 설명자 풀이가 엇껐다 이거죠. 엇껐다 묶었다, 이거 엇글박자니까요. 엇다를 어떻게 써야 되나? 예? 핑계 같지만 저도 니을기라고 쓰려고 했어요. 자성자가 볼 때 쓰이는 박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엇긋는 것이 곧 묶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따라 이것은 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하나를 생략도 했다고 봐야 돼요.
이 글자의 뜻을 따랐고 이 글자의 뜻을 따랐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애울리자의 뜻을 따르고 나무 목자의 뜻을 따랐다 그러는데 나무를 에워쌌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무 이게 애울리라는 글자 아니에요. 그대로 오면서 요 글자가 애울리라는 글자인데 부숫자잖아요 지금.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을 가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둘 숫자. 나무를 그냥 고날 본자가 되고 그럴 때 쓰이는 애울리자인데 나중에는 음역발자를 지배해서 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쓰자니 같은 글자죠. 같은 글자. 불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나무를 에워쌌다는 것이 곧 얽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도 나무를 갖다가 펴놓고 그걸 묶은 상태로 이렇게 펴놨다니까 이거 나무를 이렇게 또 묶었다고. 피해인력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있죠. 요 글자의 고문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요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또는 요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글자를 나무로 보면은 나무 하나를 갖다가 묶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물론 뭐 여러 나무를 줄여서 하나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준다고 나무 하나를 묶었나? 그리고 고문자를 보면 이렇게 그 나무로 표현된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렇게 표현돼 나무 목자가 이렇게 길다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갖다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묶을속자의 고문자가 각골문이에요. 각골문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 나타낸 거냐? 이게 단속한 형태의 얘기예요. 단속. 우리가 단속을 한자로 쓰면은 단자가 무슨 단자예요? 둥글단자. 단결을 때 쓰는 둥글단자. 집안 단속, 입 단속 할 때 쓰는 단속. 이게 둥글단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묶을속자잖아요. 그러죠? 둥글게 묶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둥글게 양쪽을 묶었어. 이게 단속한 모양이에요 지금. 이게 단속이라는 말이 어떤 물건을 집어에 자루를 넣고 문명 발달 뒤에 안 되는 길다란 천을 이렇게 길다란 천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놓고 이걸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물건을 돌돌돌 이렇게 돌돌돌 말하면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한쪽으로 이게 돌돌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만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물건이 속에 들어 있고 좁아질 거 아니에요? 길다란 이런 천이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다 이렇게 묶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양쪽을 갖다가 묶을 속자 둥글게 묶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형태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단속한 형태예요 지금. 그 단속의 속자. 그러니까 지금 묶을 속자에 여기 점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뭔가를 가려 담은 걸 갖다가 펴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지금 물건을 갖다가 지금 집어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속에 점이 지금 그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에요. 지금 점이 자루 이게 둥글게 묶었는데 이게 자루란 말이에요. 자루인데 그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체야. 그 물체는 가려서 집어인 거야. 그 속에다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못 든다고 거기다 집어있겠어요. 필요 없는 걸 못 든다고 그 속에다 집어요. 필요 있는 걸 가려서 그 속에다 집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리다 얘 지금. 그리고 지금 어떤 물건을 집어있다고 했잖아요. 한자에서 물건을 뜻하는 글자가 물건을 뜻하는 글자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중국어이신 분들은 물건을 뜻하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은 그렇죠. 우리말로는 동사고 중국 발음은 뚱시라고 그러죠.
이게 동력동자하고 선역석자인데 선역석자는 새가 깃드는 둥지를 나타냈어요. 둥지도 바구니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바구니가 물건을 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력동자도 지금 사실은 있죠. 동력동자 동시에 동력동자도 목글속자를 지금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중국 분들이 동서남북의 동서를 동쪽과 서쪽보다는 물건의 뜻으로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물건의 뜻. 오함의 똥시 그러면은 나는 없다 이거예요. 물건이 없는데 물건 가운데 있죠. 세상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세상의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돈도 하나의 물건이에요.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돈. 그래서 나 돈 한 푼 없다는 말을 오함의 똥시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 지금 묶글속자를 갖다가 쓰고 있는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 무슨 자예요? 어그러질 날이라는 글자들이에요. 묶어놓은 걸 갖다가 칼로 헤집어서 칼로 풀어 헤친 상황에서 어그러지다는 뜻이 나왔어요. 어그러질 날. 풀어 헤치는 상황에서 발랄하다 할 때 쓴 글자의 전형적인 형태로 다소곳이 전형적인 그런 형태로 행동하지 않고 틀에 벗어나가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갖다가 발랄하다 그러잖아요. 발랄하다 할 때 쓰는 날짜예요. 그런데 이 글자의 공자의 근문을 보면요. 근문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고문자 찾아보세요.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고 이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요 글자 이게 다 이 글자의 근문자인데 근문자에 보면은 묶글속의 형태로도 표현이 돼 있고 가릴간자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동력동자 형태로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후대로 오면서 요 형태가 오늘날 이 글자가 정리화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뭐예요? 같은 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같은 거 뭐예요? 자루잖아 자루.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묶글속자가 들어붙어 이것도 똑같은 묶글속자 형태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게 세 개의 글자가 어떻게 해요? 묶글속자, 갈릴간자, 동력동자가 후대로 오면서 이게 자루를 물건을 담아서 묶어놓은 자루지만은 동쪽이라는 게 자루가 그러니까 자루를 뜻하는 말이 동이라면은 동쪽은 어때요? 동력은 방향이고 방향 추상적인 뜻이니까 글자를 만들기 어렵겠죠. 요 글자는 미리 자루를 묶어놓은 형태에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건 동이라고 부르는데 문자가 없어. 왜 문자가 없겠어요? 말이 먼저고 문자가 나중에인데 말로서 문자를 만들기 어렵잖아. 구체적인 형상이 없으니까. 요것은 자루 형태로 만들면 되지만은 동쪽은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니까 문자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미처 못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써야 돼 이제. 어딘가 동력을 나타내는 말을 써넣어야 되는데 문자가 미처 없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의미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가차 한다 이거죠. 가차가 빌어다 쓰는 거 아니에요. 빌어다 쓰는 거. 이 빌자자예요. 그거 빌어다 쓴 것이 없으면 가차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동력동이라고 한 것뿐이지 사실은 이거 물건을 담는 자루 형태에서 나온 글자야. 그리고 그것이 묶글속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금. 이 묶글속자가 자루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루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 자루와 관련된 말 가운데 자루 주머니라든지 주머니라든지 또는 뭐 전대자루라든지 자루 할 때 주머니나 전대를 뜻하는 글자. 이게 자루 주머니나 자루라는 말에 전대나 주머니가 내냐 자루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주머니를 뜻하는 글자, 전대를 뜻하는 글자를 한자로 어떻게 쓰냐? 이거 좀 지우고요.
주머니를 튼 글자지 뭔가를 집어해가지고 등에다 메고 산에 가나요? 사요. 그게 뭐예요? 등에다 짊어졌기 때문에 등배자를 써서 배낭이라고 그러죠. 배낭이 낭자. 주머니 낭자야. 주머니 낭자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주머니 낭자. 주머니 낭자 어렵죠? 숫자를 쓰고 주머니 낭자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뭐 어렵지 않아요. 또 전대자로인데 돈 장사하시는 분이 허리에다가 차. 차. 차인데 찬단의 전대도 전대도 전자가 뭐냐면은 엇글 전자예요. 아까면서 엇글 박자 썼는데 아까면서 주스 금방 지웠지만 엇글 박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 엇글 전자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다가 같은 이게 펼붙자가 여기서 박이 됐지만은 여기서 음역벌자가 뭐냐 가계전자예요. 가계전자. 가계전자. 전방을 뜻인 전자예요. 가계전자. 마을에서 물건 파는 가계전. 어물전을 뜻인 전자예요. 어물전 과일전 할 때 어물전 방식이나 꼴뚜가 시킨다 할 때 쓰는 그 전자가 음역하면서 이거 엇글전자예요. 엇글전자. 이게 여기에 전대가 그러니까 엇거서 허리 같은데 띠처럼 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띠대자를 써요. 엉는 띠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머니가 있고 자루가 있고 그 속에다가 이제 뭐 돈 같은 걸 집어있거나 이제 기중품 같은 걸 집어있겠죠. 그 전대를 뜻하는 한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전대를 뜻하는 글자도 좀 어렵죠.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배낭을 뜻인 글자고 요것은 이것도 자루인데 오늘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찬다고 했지만 옛날에 나무 같은 거 걸어가는 사람들도 이런 걸 차고 가서 지게에다가 이런 걸 지게에다 걸거나 뭐 해가지고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로 가면 지게를 지고 가는데 그 자루를 하나씩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나무만 하는 게 아니야. 나무다 보면 약초가 보면 약초도 캐가지고 이 자루에다 넣었어. 뭐 지초 같은 지초 뿌리 같은 거 더덕 이런 것들. 또 버섯도 자주 따오시고.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은 그물망자를 써서 그물처럼 싼만게 망탁이라고 하는데 망탁에다가 명사인점사 이를 붙여서 망탁인데 그게 호대로 오면서 망탁이가 바뀐 말이 뭐냐면 망태기예요. 망태기. 시골에 사신 분들 다 알아. 소 같은 거 풀 뜯어서 여기다 담아. 망태기. 삼태기하고 달라. 우리 선생님이 시골 안 살았었구나. 삼태기하고 망태기를 구분 어떻게 보냐. 망태기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막 엮어가지고 이다 줄만 달면 그 망태기고 삼태기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저 쌀이나무 같은 걸로 엮어. 이것은 지푸라기로 엮고 지푸라기 엮은 줄로 엮고 이건 삼태기 같은 경우는 뭐요? 쌀이나무까지 같은 걸로 이렇게 엮는 거다니까요. 그죠? 예, 지은옥 선생님이 오늘 그건 나고 다 시골에서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망태기의 원말이 망타기에서 나오는데 그때 쓰이는 탁자인데 전대탁 집중하세요. 전대탁. 이 전대탁이나 주머니 낭자 이 주머니 낭자가 바로 글자를 갖다가 분석해 보면은 요 글자하고 이 글자부터 설명해 주머니 낭자 이 글자 두 개가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묶글속자가 자루 형태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루.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나중에 자원 설명을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도울량이라는 글자인데 뭐 흑접자를 붙이면 흑량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원자가 되려면 양보할 때 쓰이는 사양할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계집료자가 되면 뭐 안내양 교환양을 때 쓰이는
아가씨 양자가 되고 전부 다 음이 양 아니에요 양. 그러죠? 흑양자라든지 사양할 양자라든지 아가씨 양자에 전부 다 음의 양양양은 데 쓰는 돌양이라는 글자예요. 오두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지금.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음의 역할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양양양으로 음의 역할을 것처럼 여기서도 음의 역할을 하는데 양이 단모화돼서 앙이 되고 낭으로 바뀐 것뿐이야 지금 이게. 요 글자가 요 글자에서 음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여기서는 양양양으로 쓰이겠지만은 여기서는 요 글자가 여기서는 양이 단모화돼서 앙이 되고 다시 음이 바뀌어서 낭이 됐어요. 우리말에서 계집여자를 갖다가 계집여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것처럼 이해가죠? 근데 문제는 요 두 글자가 합쳐지면서 너무 복잡하니까 요걸 생략한 것뿐이야 요거. 그리고 요 위에도 이걸 생략한 것뿐이야. 두 글자를 생략한 형태를 갖다가 보니까 요 형태의 생략은 요 형태에서 이게 요핵이 생략됐다고 써지거든요. 요것이 지금 요렇게 바뀐 거예요. 요렇게. 왜 요 글자하고 요 글자 이 생략한 상태에서도 두 글자를 위아래로 합치니까 글자가 관계된 형태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요걸 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글자를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더 길게 쓸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야 글자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 이게 묶을속자라고 해요. 지금 묶을속자 이 변형된 형태야. 일부가 생략되면서 변형이 된 거야. 자, 요 글자에 의해서 음이 낭이 되면서 요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진데 요 글자에 의해서 뜻이 주머니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자루주머니를 나타낸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나무를 묶는 게 아니고 자루에서 났다는 것이 드러나더니 지금 묶을속자가 그러죠? 전대탁자도 마찬가지야. 전대탁자도 똑같은 자리형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요. 요 글자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 이 글자도 마찬가지, 이 글자도 마찬가지, 이 글자도 마찬가지고 요것보다는 요 형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 요 형태. 두 글자가 사실은 고문자를 보면은 요 형태는 조금 달랐는데 이 밑에 나무 목자가 달라붙었으니까 이거 뭐지 하는데 요 형태요. 이렇게 된 형태 해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음의 글자가 여기서는 요 글자가 음의 역할을 일본형자 음의 역할을 쬐죠. 요건 요 글자가 음의 역할자예요. 음의 역할자를 집어인 거야. 돌석자가 머리 열자가 달라붙으면은 석은 석인데 머리가 크다고 해서 클석자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사고가 단순해요. 머리가 크면 그 속에 들어간 것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석사 박사할 때 쓰는 석자잖아요. 석학을 뜻쓰는 글자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미 검증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머리 큰 사람들이 사실은 지능도 좀 낮다고. 제가 신문에서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분명히 있어요. 지능이 머리가 클수록 지능이 좀 높다는 거 아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일리 없는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 머리가 크나요 안 크나요? 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요 글자가 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은 석이 적이 되기도 하고 척이 되고 치은 계열의 변화가 이렇게 되겠죠. 이 척까지 왔어요. 이 척. 그래서 손으로 치워서 넓힌다고 해서 넓힐 척자예요. 자 그런데 넓힐 척자가 근본 모자하고 합쳐서 쓰일 때는 척본으로 이렇게 해요? 척이 아니고 탁이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뭐예요? 탁이라는 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석자가 지금 척이 되기도 하지만 탁이 되기도 한다는 걸 지금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손으로 탁탁탁 박는다고 해서 박을 탁자예요 이게. 돌 같은 데다가 먹칠을 하고 나서 겉면에 먹을 닦아내고 글자 속에 있는 먹 만든 게 갖다가 손으로 탁탁탁 종이다 대서 박으면은 글씨가 옮겨간다는 머리 그게 탁본을 뜬다고 하잖아요 탁본. 그리고 낚시 오신 분들이 민물 낚시 같은 걸 때에 토종붕어 잡으면 붕어가 한자 넘어가는 것이 찾기가 어려워. 한자
한자가 한 척이에요. 척. 그걸 넘어가면 월척이 되는 거예요. 월척. 넘을 월자 써서 한자가 넘어가면 33.3cm. 그래서 이걸 자랑스러워야 돼. 어디 가가지고 월척을 토종보고 월척을 잡았다고 안 믿는 사람 낚시꾼들 사이에 있는 알아. 월척 토종보고 월척이 잡기가 힘들다는 거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럼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물고기다가 먹을 묻혀가지고 종이로 찍어내. 그것이 뭐예요? 어탁을 뜨는 거예요. 어탁. 그때는 어탁이라고 그래. 물고기 자에다가 박을탁자를 써서. 그러니까 어탁이나 탁본에서처럼 이 글자가 탁이라는 의미인데 그 탁이라는 의미 돌석자가 영향을 준 거잖아요 지금. 그러죠? 이 글자도 돌석자가 영향을 줘서 탁이 됐어. 돌석자가 탁이 됐어. 남은 글자가 주머니야. 자루 주머니. 그러죠? 자 위의 형태는 요 형태가 바로 여기서 끊었다고 생각해.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가지고 남은 글자예요. 남은 글자 여기서 끊었어. 이렇게요. 요것이 바로 요것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돌석자를 여기다 집어있고 여기 돌석자가 집어있고 남은 글자가 여기서 남은 글자가 이거예요 지금. 요 부위야. 요 부위에요. 요거. 자, 여기다 돌석자를 쓰면서 요 남은 부위 밑에 부위 여기서 나온 글자 나무 목자 여기서 나무 목자가 되는 거야. 여기 나무 목자. 나무 목자가 아니고 나무 목자처럼 쓰인 것뿐이지. 자루 한쪽 끝트리 부분이야. 끝트리 부분 자루 묶는 거 이거 몸체고 끝트리 부분. 요 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이가 가요 안 가요? 바로 이게 양쪽 자루 묶을석자를 오늘날 두 개 중에 하나 자루 하나 이게 뭐냐면은 개나리 보찜 생각하면 돼. 개나리 보찜 아니고 괴나리 보찜이요. 이걸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그냥 이 묶을석자 고물자를 이렇게도 표현됐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옆으로도 표현됐어. 이렇게 요걸 눕히는 형태로 이렇게도 표현된 글자가 묶을석자라고 얘기해 되냐. 근데 이게 괴나리 보찜 생각해야 돼. 괴나리 보찜. 괴예요. 괴나리. 이게 한자 교육이 통수장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러면서 우리말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 개나리 보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개가 아니에요. 괴요. 괴다. 뭔가를 갖다 집어있는 거야 지금. 근데 옛날 괴나리 보찜을 누가 썼냐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싸우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괴나리 보찜 이게 올라가면서 한양 올라가면서 뭐 먹을 엿 같은 게나 뭐 비상 같은 거요. 지금 이것은 과거 시험 볼 때 중요한 뭐 붓이나 뭐 먹 같은 거 여기다 집어 있고 양쪽으로 부분에서 두 개를 이렇게 싼단 말이야. 그런 자루 주머니야 이게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 이 주머니 남자, 전대타자인데 이게 자루란 말이에요. 그 바탕이 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나무를 모는 게 아니야. 자루라고 이 자루. 이게 자루라는 걸 알아야만이 그 자루 속에 뭔가를 가려 담은 걸 점으로 높이는 글자, 가릴 간자도 알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가릴 간자 지금 설명 지금 30분 넘게 오고 있어요. 자,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더불어서 주머니 남자나 전대탑자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가릴 간자를 오늘날 어떻게 쓰느냐면은 가리는데 손으로 가려. 그래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위해서 손을 한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켈체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위에서 손 이렇게 있을 때 식물 같은 걸 캐본다고 해서 켈체자 이렇게 손 이렇게 끌고 나무 목자 이렇게 써. 켈체 밑에 홀대놓으면서 손 한번 더 달라붙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켈체자. 그죠? 당기는 원자도 원래 이렇게만 썼어. 이렇게 해요. 위에서 손으로 달고 밑에서 손으로 당기고 나중에 손을 한번 더 집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아니 요 글자를 그대로 옮겨야죠. 이렇게요. 당기는 원자. 사로잡을 꿈자 같은 경우도 사로잡을 꿈자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만 썼는데 이게 그 짐승 숫자로 쓰는 게 다시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중국자도 이렇게 쓰는데 손을 한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 뜻을 좀 더 분명해서 다 제방문이 추가된 상황인 것처럼 이것도 그 뜻을 좀 더 분명해서 추가시켜서 문자는 이렇게 쓴다. 이게 이 글자는.
그래서 분간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분간하다. 요 글자가 쓰임이 사실은 근데 가릴 간자가 쓰임이 많은 글자는 아니에요. 의로서 쓰임. 분간하다 말고 또 하나가 있어. 그렇죠. 간택하다. 왕비를 간택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삼간택. 옛날 삼간택. 자, 그래서 같은 글자는 거 알아두고요. 그 간자가 여기서도 음역할을 해요. 간인데 말로써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충고의 말, 충원의 말을 행한 것 관련돼서 가나다의 뜻이 있어요. 간할 간자에 간이 발언되네 이거죠. 근데 간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또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있어요. 간의 기역자가 유성음인,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유성음인, 혀끝에서 발음되는 거. 혀끝이 발음되기가 그냥 아픈 사람이 발음할 때 혀끝으로만 발음하는데 그 혀끝이 그래도 그나마 발음이 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유성음인 가운데 혀끝을 발음 설단음이 니을이야. 니을. 그래서 간이 란으로도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 각자가 물이 달라붙으면 물 이름 낙자가 되잖아. 각이 락으로 바뀌잖아요. 각이 락으로 바뀌는 것처럼 뭐 지질낙자라든지 뭐 이런 데서 연친한 유진낙자라든지 뭐 전부 다 락으로 각이 락으로 익혀지는 것처럼 간이 란으로 익힌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자, 가릴 간자가 뭘로 익힌다고? 란으로 바뀌어요. 남은 글자가 뭐예요? 문문자죠? 문이라는 게 사람이 들고 나는 것이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을 막을 수도 있고 들으라고 할 수 있는데 문 앞 막는 거야 지금. 문 앞에서 지금 막아 지금. 수문장 같은 사람이 수문장이 궁궐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수문장이 궁궐문 같은 데서 막는다니까 가로막을 놨대. 가로막을 놨대. 근데 막는데 들어오지 마 하고 지금 제가 들어오지 마 하고 지금 뭘 쓰고 있어요? 들어오지 마 하고 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도 손으로 간다고 했지만 이 글자도 손을 한 번 더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다는 이렇게. 같은 글자.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펼채자라든지 당기론자라든지 사로잡을 금자라든지 이 중국자 이런 글자 다 손이 없다가 손이 달라붙는데 이것도 손이 달라붙었어. 같은 패턴이야. 그래서 두 개 다 가로막을 한 자인데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려고 억지로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 그게 난입을 하는 거예요. 난입한다. 그럴 때 쓰는 남자가 바로 있지. 난입하다. 어떤 걸더 많이 써요? 예? 이제 문자는 요 글자 쓰고 요 글자 이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의 역할을 자를 이제 더 많이 쓰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문자로 쓴 요 글자가 쓰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음의 역할자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글자가 음의 역할을 쓰고 있는 글자가 바로 어릴 것 없어요.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집의 주변에다가 에워서는 난간 난자잖아요. 난간 난자. 그러죠? 난간. 그 다음에 풀이 달라붙으면은 그렇죠. 난초난자가 되죠. 난초난자. 식물 가운데 난초. 또 불화자가 달라붙으면은 불이 다 푹 삶아가지고 문드러졌어. 그렇죠. 문드러질 난자. 문드러질 자. 난숙, 계란 난숙. 확 삶았다가 이게 난산토로 막 문드러지게 막 하나 합일점을 찾아낼 때까지 막 질퍽질퍽 토론을 했는데 난상토론 뭐 할 때 쓰는 문드러질 난자. 또는 물결난자도 있어요. 물결난자. 그렇죠. 파란만장한 삶을 때 쓰는 물결난자. 나는 난인데 물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연히 붙여야 될 글자가 삼수명이죠. 파란만장한 삶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좀 어린 학습자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글자들이 발음 만져가다 할 때 복잡한데 이 글자들이 문자를 분석해 보면 삼수변오고 가로를 막을 난자가 있고 가로를 막을 난자는 또 문문자 오고 왜 힘들어? 누가 개성을 냈어요? 응? 가릴 간자가 있고 열심히 따라오신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뭐 무슨 표현이었어요 그게요? 응? 재밌다는 표현이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게 반대일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칸이 란이 되면서 문 앞을 가로먹는다. 가로먹을 난자 그 가로먹을 난자가 다시 음역하면서 물서가 변한 30에 대해서 물결 난자 그러면서 파란을 뜻쓰는 글자. 뭐 어렵냐고요 글자가. 근데 그 가짜를 통해서 다 이런 글자들 쉽게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 또 가릴 간자가 음역하려는 글자가 여기서는 란까지 왔지만은 란이 런이 되고 이 몸에 하나 추가되면서 련까지 오는 글자가 있어요. 련. 익힐련자. 익힐련자. 련은 연인데 실로 짠 옷감을 갖다가 막바로 자연에서 섬유질이 있는 삼이나 모시 같은 걸 이용해서 옷감을 짜고 그 옷감을 갖다가 짜가지고 막바로 입으면 꺼끌꺼끌해요. 그래서 양잿물에다 일단 삶아 부드럽게 천을 그런 상황이 익힐련자. 익히지 않으면 미려는 거야. 거친 거야. 이제 그것은 이제 옷감이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인드 같은 걸 말하겠죠. 마인드가 제대로 톡 문드러지지 않는 상황이야. 미련하다 할 때 쓴 거, 연습할 때 쓴 글자인데 그 다음에 세금자가 달라뜨면은 쇠붙이를 갖다가 쇠붙이를 가지고 뭔가 도구를 만드는데 불에다 집어했다가 달궈지면 꺼내가지고 막 두드려다가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 깨져. 그러다가 차가운 물에다 집어요. 그래가지고 다 식혀가지고 다시 뜨거운 물에 집어했다가 다시 또 두드려가지고 차가운 물에 그런 과정이 뭐냐 단련하는 과정이야. 단련할 연자. 그렇죠. 연금술을 때 쓰는 글자. 단련할 자. 그 다음에 불에다가 불린다고 해서 불릴 연자. 연탄을 때 쓰는 연자. 연탄. 연옥 뭐 할 때 쓰는 거죠. 연유 뭐 할 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묶을 속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가릴간자가요. 음역하는 글자가 간할간, 가로막을란, 난간난, 난초란, 문드러질란, 물결란, 그 다음에 익힐련, 단련할련, 불련 해서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자 간할간자에 대한 설명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훈련할 때 명자는 요 글자에 이 두 글자가 서로 통용이 돼요. 두 글자가 서로 통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익힐련 자고 단련하는 자가 이건 옷감이고 이건 쇠붙이인데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환이 돼서 쓰기도 해요. 연습을 이 글자를 쓸 수도 있고 이 글자를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 아까 억글 전자에서요. 예. 그 억다라는 발음을 예. 억글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얼굴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쓸 때는 억글로 쓰지만 네. 읽을 때는 얼굴 그렇게 읽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덕 그때 여덕을 쓰지만 읽을 때 여덜로 읽거든요 이게. 네. 그런 것처럼 쓰기만 그렇게 쓰고 읽을 때는 억글 얼굴 국어 선생까지 돼야 되는 이게. 근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정말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일단 그 정도로만 그렇다 싶어가지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도움을 주셔서 그대로 전달하는 상황이니까 쓰기만 엇그리고 읽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는 허물구자예요. 새벽 시간이 15합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글자